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 발효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 통해서 오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좀 좋은 종목들 발굴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5%, 이제 중국은 무려 10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중국도 이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깼고요. 코스닥 지수 지금 64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남은 오후장에는 낙폭이 더 커질까요? 안 커지길 바라야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어떤 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에 시장 전체 매크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수급, 기관들의 수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용장보, 그러니까 신용을 통해서 매수한 종목군들에 대한 담보 비율을 좀 빠르게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신용인 어떤 담보가 좀 모자라서 이제 로스컷이라고 하죠. 마진콜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물량들이 또 시장에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먼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나올 거라면 빠르게 다 나오는 게 저는 차라리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나고 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일단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안 좋은 이야기가 빠르게 좀 시장에 쏟아져서 조금은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해보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용잔고, 로스컷 물량 체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환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중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483원대까지 다시금 올라왔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금융위기 이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데 추가 이탈 시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은 지금 2,300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미수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더 낙폭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지금은 염두해 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냐, 바닥권이냐, 공포에 사라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비중 확대도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낙폭을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작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낙폭이 커지는 이런 구간에서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있을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중국과 격화된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어떤 합의점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너무 보유하고 계셔서 답답하신 분들도 지금은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은 진정되는 국면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만약에 신규 관점으로도 접근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오히려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한다면은 오히려 대형주단 위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붕괴가 됐는데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좀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고 싶다 하면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런 트럼프 행보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간밤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를 향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최대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이 불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마이크론도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에 지금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반도체 업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 지금 삼성전자도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반도체 섹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반도체 섹터는 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론과 같은 행보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이 어쨌든 그런 관세를 판가에 부과하면서 약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기업들의 그런 것을 전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관세 우려 속에서 만약에 그 부분들이 다시 좀 사그라들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섹터가 반등하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S25의 판매량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자유롭다라는 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애플이 저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은 좀 버텨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뭐 칩스법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지금 확실하게 좀 들어 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섹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주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선과 방위비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사실이 오전부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LNG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동양철관이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뭐 넥스틸, 대동스틸, 화성밸브 같은 강관 피팅밸브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까지 좀 시세가 이어지는 쪽은 뭐 조선 LNG 쪽인 것 같은데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서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로 꼽혀왔잖아요. 당분간은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이 아니라 결국 이제 트럼프가 있는 이상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LNG 프로젝트가 정말로 시작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시작을 한다면 과연 어떤 규모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거냐, 나중에 결국은 숫자로 계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만큼은, 혹은 LNG 관련한 기업들만큼은 미국이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오늘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말 작은 중소형주들까지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 관련주 안에서도, 그리고 조선 관련주 안에서도, 혹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 안에서도 실제로 LNG 프로젝트, 지금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밀접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추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다 같이 움직이지만 한두 번 정도 이제 시장에 조정이 오고 해당 섹터에 조정이 오고 그 다음 갈 때는 정말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어떤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오늘 쫓아가시기보다는 이 종목군들 안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 이걸 가리는 게 먼저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가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가려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선주는 제가 잠시 후에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요? 그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철강주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코너를 통해서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이제 세아제강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들이 전력기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지금 왜
경우에 관세 제로죠. 바로 미국 안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세아제와 넥스트 휴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내의 생산 시점, 생산 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보다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시세는 지금 동양철간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동양철간이 대장주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동양철간의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좋지 못한 가운데 조금 작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을 찾다 보니 수급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뭐 동양철간은 안 좋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추가 시세를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탑픽주로 조선 섹터 안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뜬금없이 석탄이라는 이 키워드가 또 시장에서 뜨거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석탄 발전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조 본부장님. 관련 종목들을 찾는다면 어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 트레이딩도 좀 유효한지 코멘트 주실까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석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석탄 광산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석탄 광을 통해서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관련주로 뽑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석탄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랐다가 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서 연속적으로 뭔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GS 글로벌인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석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LNG 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석탄과 직접적으로 좀 연결고리가 있는 GS 글로벌이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슈에 의해서 대응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뭔가 시세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유효할 수 있겠으나 좀 연속성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지금 공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겨냥해 발의됐던 생물보안법 재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국내 CDMO 기업들이 이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악재가 하나 있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약품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제약 바이오를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과 파이프라인 쪽으로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임상 파이프라인 쪽은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이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퓨처캠 이런 기업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관세랑 그렇게까지 큰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그거까지 것 애로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은 별개로 차라리 임상 스케줄을 좀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CDMO, CMO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이겠죠.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사 제품 약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이제 조금은 낮은 가격으로 약을 공급하는 이제 시장인데 이쪽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이쪽 산업이 가지고 있던 강점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다른 분야보다는 지금 조정 혹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타격 혹은 타겟으로 삼는 것이 세계 전체가 아니라 중국이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지금 TSMC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중에 미국의 제대로 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조정이 나올 때는 CDMO, CMO는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대신에 모든 기업들이 다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먼저 챙겨보시는 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도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악재와 지금 호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 접근 괜찮을까요?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네.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도 CDMO, CMO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빠지면서 좀 영향을 받을 건데 CDMO 쪽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값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거나 아니면 협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기업 중에 지금 CDMO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캐톨란트가 미국 회사였는데 지금 이미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론자도 스위스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있는데 사실 그 네 개의 기업이 지금 미국 CDMO 시장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세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약값이 올라가서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강하게는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좀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반사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생산 공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투자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재용 회장은 가만히 있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의 액션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또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ABL 바이오와 퓨처캠이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퓨처캠이 전립선 암 치료제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퓨처캠 오전 장중에 20%대까지 급등을 했다고 지금 윗꼬리를 다 달고 5%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눌림목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퓨처캠 대응 전략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속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꼽아주실게요. 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한번 보시면은 눌렸다가 또 다시 급등이 나오는 알테오젠을 보셨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엔 또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바이오 쪽은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 물론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 눌림이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보다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3, 4월 이렇게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저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ADC 쪽으로는 좀 다른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ABL 바이오는 이미 지금 많이 올라갔고 그 대안으로 뭐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5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할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DC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 달 뒤에 상장될 종목인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퓨처캠은 장중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의 또 후속주로는 5월에 상장 예정인 인투셀이라는 기업에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전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또 정책이랑 연결이 돼서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생쇼에서도 AI 관련 종목들 신규로 편입이 참 많이 되는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 좀 돼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AI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부차별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그들의 흐름과는 조금 별개로 인맥 테마주 혹은 정책 테마주를 엮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왔었던 이번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욱이 오늘 그동안에 강했었던 기업 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이 크게 세 가지죠. 솔트룩스와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 기업이 지금 밀립니다. 세 기업이 밀리는데 섹터 전체가 밀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소형 테마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은 어떤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6월달 조기 대선까지 인맥주를 해야 될 거냐 정책주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물릴 때 물리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정책주들을 좀 고른다라는 관점에서 혹은 성장주를 고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굉장히 괜찮은 어떻게 보면 보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브가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시장에서 관세 무풍지대로 한한령 해제 모멘텀이 꼽혀왔는데 지금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오늘 하이브가 지금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지금 8% 넘게 밀리면서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화장품이나 엔터주들 다 한한령 해제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네. 좀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중국에서 저는 액션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버티자? 네, 네.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던 원인 자체가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나마 SM은 밑꼬리 달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만 좀 유독 좀 급락이 나왔고 SM이라던가 다른 엔터주들은 밑꼬리 달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진 거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좀 회피성 물량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좀 팔자 이러한 느낌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에 대한 부분과 뭐 관세에 대한 뭐 어떤 특정한 뭐 안 좋은 소식들이나 이슈가 나오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저러다가 뭐 다 안 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저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특히나 하이브 보유하고 오신 분들은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는 엔터 쪽은 그나마 좀 관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그리고 잘 지켜줄 때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쪽은 일단은 좀 버텨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앞서 조선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오셨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HD한국 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었던 주도주를 쫓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조선주들만큼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드려보면 HD한국 조선해양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은 먼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방산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밸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서 지금 세일즈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은 한 번 더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근데 하고 많은 그 조선사들 중에 왜 HD한국 조선해양을 뽑았는가라고 하면 일단 지금 키포인트가 되는 게 LNG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4월달 그리고 2월달 작년 12월달 10월달 LNG 운반선을 가장 많이 수주를 받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척수 기준으로 바로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이 기업을 투자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의 처가 될 수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인 조선 섹터에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로 HT 한국조선해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1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빠르게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그냥 굳이 끌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1차적으로는 저는 2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를 좀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3만 원에 도달을 할 때 수급도 맞춰주고 수주도 맞춰준다 그러면 25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라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18만 원, 목표가 2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종목을 준비해 오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져왔습니다. 사실 대형주를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뭐 실적이면 실적, 고환율 수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요. 특히나 4공장까지 올해 거의 완전 풀 가동이라는 소식과 함께 5공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ADC 전용 라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ADC라 하면은 이중항체 플랫폼과 관련된 특히나 ABL 바이오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쪽.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이쪽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을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뭔가 좀 활발하게 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인투셀이라고 하는 기업과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ADC 플랫폼 공동 연구를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투셀이 상장을 하고 그러면은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인투셀에서 어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ADC 관련 플랫폼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지금 에피스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20만 원, 손절가는 9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 내에서 대형주, 탑픽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